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있는 역사의 한자들을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쓰려고 노력하는 삼능경입니다. 오늘은 아달라 이사금 두 번째 연대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삼국사기, 삼국사 2권, 신라본기 2권에 초입 아달라 이사금 11년까지를 했어요. 우리는 신라본기 2에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름을 들어본 이사금 왕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벌효 이사금 외에는 거의 못 들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효 이사금도 그냥 살짝 이름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 신라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 삼국사기 2권에 나와 있는 신라본기 2권에 나와 있는 임금들은 좀 외면된 임금들이 아니었나. 왜냐면 유명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삼국사기 권 2권, 신라본기 권 2권. 시작이 반인데 벌써 반은 지난 것 같아요. 보면 아달라, 벌효, 내해, 조분, 고해, 미추, 유래, 기힘, 흐레 이사금. 선생님 혹시 들어보신 이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들어본 이름이 흔치 않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았던 왕들이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총 왕들이 꽤 많은데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년까지 했고 이제 12년을부터 해석을 할 겁니다. 요번에 보면 한자들이 그렇게 그닥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해석하면 애매한 부분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삼능경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1년이 지난 12년 겨울, 자, 겨울동자 10월, 겨울 10월에 그 찬이 되게 많이 나오죠? 아, 여기서 질문. 자, 17관등을 만들어 놓은 왕은 딩동댕, 유리이사금입니다. 아주 그걸 외울 수 있는 거죠. 유리이사금. 자, 몇 번째 왕이었죠? 네, 세 번째 왕이죠. 혁거세 남의 유리. 그렇죠. 자, 12년 겨울 10월 아창길 의모가 그렇죠. 마땅의 꾀모 의모가 배반하였다가 발각되었다라고 했는데 배반하였다. 저 배반반자를 다른 말로 좀 상도에 어지럽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창길 의모가 상도의 어지럽힘에 있어 발각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백제가 끝에부터 백제가 들어와 망한 곳이 두려움에 벨주 베어졌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해석이 거칠어요. 다른 해석이 있으신 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그래서 왕이 구하고자 구할구 그래서 옴길이 글서자 서신을 보냈다. 어디에? 백제에. 그랬더니 백제가 불어 허락치 아니하였다. 이제 왕이 빡치는 거죠. 이제 아달라 이사금 왕이 성을 내가지고 빡쳐서 군사를 내어
치러 갔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랬더니 백제가 그 영성을 지켜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니 그 아무 준비 없이 간 거죠. 신라의 아달라 이사금이. 근데 백제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지키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백제가 영성을 지켜 나가지 않자 우리 군 신라군이 양식량 다할진 양식이 다 바닥나서 이에 돌아왔다. 13년 봄 정월 1월이죠. 그러니까 바로 3개월 뒤에요. 12년 겨울 10월에 있고 바로 3개월 뒤에 매울신 대지해 초하루삭 그러니까 신의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1월 신해 1에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정확한 날짜예요. 이걸 갖다가 천체물리학 교수님이 박찬범 교수님이 이제 위치를 한번 비정해 보신 거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자, 14년 가을 7월 백제가 엄습하여 이 나라 서쪽 나라 국자 선역석자 나라 서쪽 두 개의 성을 지금 엄습파 숫자 옆에 있는 깨트릴파 두 개의 성을 깨트렸다. 포로로 얻은 백성의 수가 1천인데 여기서 지금 갈 거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 두 가지로 전 봤습니다. 근데 가로에 넣어놓은 것은 좀 약간 아닌다 싶은 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그걸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로로 얻은 백성의 수가 1천이었고 갈 거가 거두어 들였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였다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월에 바로 그 다음 달이죠. 8월에 명령으로 왕명이겠죠. 아달라 이사금의 명령으로 일길찬 이제 백제가 쳐들어왔으니 이제 또 가서 또 꼬치의 맛을 보여줘야죠. 일길찬 여의가 병사 2만을 거느리고 병사 2만을 거느리고 여기 지금 W랑 마땅히는 사람 이름 보는 게 맞는 거겠죠. 8월 명령으로 일길찬 여의가 병사 2만을 거느리고 칠벌 치러 갔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왕이 또 거느릴 솔 말탈기 8천 그러니까 왕이 또 기마병 8천을 거느리고 스스로 나라한 물수 이마림 스스로 한수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총 28,000의 이 기마병과 병사가 이 백제의 그 무례함에 뭔가를 응징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28,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갔으니 잘 돼야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닌가요? 그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잘 보면 해석을 해보면 돌아올 환자 28,000이 갔다가 돌아왔겠네요. 근데 그곳 그 노략질 하였던 그곳으로 그 노략질한 곳을 돌아와
남녀를 여기 지금 빌거리 있는데 이 빌걸 찾아보면 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잘 더 해석을 해보면 그 노략질 한 곳을 돌아가 남녀를 구하고 그다음에 화친을 하려 했다. 어때요?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거를 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병력 28,000을 데리고 가서 뭔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려 했다. 이거는 뭔가 백제군이 좀 더 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백제군이 좀 더 셌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낀 게. 자, 15년 여름 4월 이찬을 원추가 이었다. 그렇죠? 이찬을 원추가 이었다. 그리고 이 여의가 이찬이 되었다. 이게 15년에는 가장 핫한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에 쓸 게 없었나 봐요. 아달라 이사금 때 15년 때는. 자, 17년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이 그냥 쭉 지나갔나 봐요. 아달라 이사금 때 되게 평화로웠던 거겠죠. 17년 봄 2월 좀 여기 무거울 중자가 있고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거울 중자를 보면 이렇게 그 옥편 찾아보면은 소중하다라는 뜻이 있고 닦을 수를 보면 품행을 기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소중히 하시고 품행을 길러 시조 혁것에 이 사당묘 사당에 갔다. 그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가을 7월에 서울에 여기 지금 스승사가 있는데 이 스승사도 가만 찾아보면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우리 보통 스승 아니면 보통 군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면 신령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좀 신령스러운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에 신령스러운 땅에 지진이 있었다. 어떻게 지진이 신령스럽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서리상 우박박 서리와 우박이 많이 와서 곡식 농사에 해 아래 해를 입혔다. 이때는 우박이라는 표현이 꽤 나와요. 삼국사기 보면 우박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데 우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보다는 가끔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나왔다는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나오는 편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우박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한번 머리에 입력해놨다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자, 다 10월 백제가 백개라고 써놨네요. 네, 백제가 이 직영가변 그러니까 그 국경가변이죠. 국경가변에 도적으로 온 거죠. 도적으로 왔다. 요거는 좀 고쳐내야 되겠네요. 백제라고. 네, 백제라고 고쳐내겠습니다. 18년에 18년 봄 곡식곡 귀중한 곡식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뭔가 해를 많이 입혔죠. 17년에.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우박이랑 서리가 많이 내려서 7월에. 그러니까 이제 18년 봄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이 귀해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나서 19년 봄 1월에 이 언수구자
구도의 파진찬이 되었고, 그렇죠? 구도의 파진찬. 그리고 원수 구자 수, 그다음에 어조사 해자 하리자 수, 구수해위가 일길찬이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오늘은 벌효이사금 살짝까지 맛볼게요. 이제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2월 달에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벌효이사금은 지금 보통 왕들 보면 사당에 가서 시조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 벌효이사금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 2월에도 보면은 유사 일이 생겨서 시조 사당묘 시조 사당에 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겼냐? 서울 경도에 큰 전염병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사당에 갈 때마다 뭐 일이 생기기 전에 가는 것 같아요. 자, 20년 여름 5월에 여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외나라에 대한 거를 좀 무시하는 어투가 딱 섞여 있는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정말 약간 그 외나라를 약간 좀 하대하는 듯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여름 5월 외나라 여자왕 나즐비 그다음에 미륵미잖아요. 그러니까 비미에 사신을 어조사 호자죠. 사신을 보내어 오라고 불렀다. 약간 좀 애매하죠. 요거는 약간 하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21년 봄 1월 여기 지금 표현이 우토라고 나와 있는데, 우토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냥 남겨놓을게요. 우토. 그래서 우토가 있었고, 2월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우물정 샘천, 그다음에 물 마를 깔 우물샘이 말랐다. 그래서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아달라 이사금 때는 약간 좀 화평한 때였던 것 같아요. 31년 봄 3월 왕이 죽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벌자를 잘못 썼어요. 원래 벌자를 7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는 자, 고쳐놓을게요. 자, 벌효 일명 발휘라고 하고 이사금 올랐다. 성은 옛석, 석자죠. 석시. 자, 탈해왕자 구추, 나라 이름 추, 구추 뿔각각간, 그러니까 구추각간의 아들이요. 어미의 성은 금씨이며 부인은 다만지라고 안 하고 그냥 지진 넬의 부인이다. 아달라가 죽었는데 아달라한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나라의 사람들이, 약간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나라의 사람들이 사람을 세웠다. 그게 탈의 왕자 구추각간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벌유 이사금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모르는 임금들의 좋은 연대기들을 같이 공부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봐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